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오일 생산량이 가장 많이 빨리 증가하는 곳이 남미의 가이아나입니다. 이곳 우하루 해상 유전 개발을 엑손 모빌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FPSO 4척을 운영 중인데 5번째 FPSO 건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7년까지 6번째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루 25만 배럴 오일 생산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5번째 FPSO 총 프로젝트 금액이 127억 달러라고 하고요. 이게 4번째 FPO 건설할 때는 100억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7억 달러 더 늘었다는 건데 아마 인플레이션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프로젝트 지분 구조를 보면은 엑손, 그러니까 엑손의 자회사인 에소 익스플로테이션 앤드 프로덕션 가이아나, 이렇게 이름이 긴데 에소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결국 엑손 지분이 45%, 그다음에 헤스 가이아나가 30%, CNOOC 가이아나가 25%, 이렇게 파트너가 3개입니다. 3자입니다. 2015년에 저 지역이 처음으로 발견이 돼서 그래서 이제 개발이 진행됐는데 그 위에 계속 이제 추가 탐사하니까 한 30여 군데에서 총 110억 배럴의 오일과 가스가 이제 발견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일 생산이 전개를 했으니까 진행을 했으니까 지금 오일 생산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총 6개 FPSO 운영을 하면은 27년까지 6번 FPSO까지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하루 한 120만 배럴의 오일과 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곳입니다. 저것이.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금 탐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서 결국 2030년이 되면은 아마 총 매장량이 250억 배럴까지 늘지 않겠나. 그래서 생산량이 164만 배럴까지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맞다면은 그리고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이는데 FPSO는 7번, 8번 이렇게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엑슨모빌이 최근에 자기들 장기 경영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2019년에 대비해서 2027년에는 어닝과 캐시플로우를 2배로 올리겠다. 이걸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은 엄청 좋아하겠죠. 그래서 뭘로 그렇게 올리겠느냐. 그 수단이 27년까지 총 투자 금액의 70%를 첫 번째 미국의 페르미안 분지, 두 번째 가이아나 오일 지역, 그다음에 세 번째 브라질, 네 번째 글로벌 LNG 프로젝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번 미국의 페르미안 분지라는 게 바로 가스와 오일을 탐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스 중심, 오일 중심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예, 이런 걸 통해서 27년 목표가 2019년보다도 어닝과 캐시플로우를 2배로 끌어올린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한국 조선사들은 왜 가이아나 FPSO 건조 프로젝트 지금 돈잔치가 엄청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손가락 들고 참석을 못했는지 상당히 아쉽죠.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2015년 이후에 최소 4기 이상의 FPSO가 신조되어서 지금 가동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2015년 이후 한국 조선소들은 플랜트도 쫄쫄 굶고 있었고 그냥 배가 고파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던 그런 시절인데 왜 저걸 참석을 못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간에 지금 가이아나 때문에 최소한 유조선 수요는 앞으로 더 크게 증가하겠죠. 그리고 2030년까지 최소한 한 2개 또는 3개, 그러니까 7번, 8번, 어쩌면 9번까지 FPSO 추가로 건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적극 참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23년 시작하면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중고 컨테이너선 가격이 지금 자유낙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프레시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중고 컨테이너선 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을 해서 그 클락슨의 중고 성과 지수가 연간 지금 46% 하락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중고선 브로커인 사우스포트 애틀랜틱 그 거래 데이터에 의하면은 2007년생 설령이 16년 된 거, 그러니까 2553 TU급 그 선박 이름이 G 에이스호인데 요게 한 푼 더 받으려고 그냥 그 밀당을 하다가 가까스로 1370만 달러의 중공축으로 팔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2개월 전에는 자매 선박인 ST 에버호가 4650만 달러에 팔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에 컨테이너선 구할 수도 없고 운임이 사상 최고치 근방일 때 그 중고 선박 가격도 치솟은 그런 사실을 지금 기억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림 한번 보시면은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대략 한 80% 폭락한 상태니까 지금 모든 것이 팬데믹 이전으로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이제 1년 전에 빚내서 상투에 매수한 분들 조금 걱정이 됩니다. 참 한마디로 더럽게 물렸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MSC가 21년 된 2478 TU급 그 배 이름이 그 북스 컨택트호라는데 이걸 975만 불에 주셨다는 겁니다. 줍줍한 것 같습니다. 자매 선박인 12개월 그 자매 선박이 12달 전에는 2,300만 달러에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튼 지금 컨테이너 선박 관련해서는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말이죠. 내 땅에 내가 이제 땅을 하나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돈도 이제 저축한 걸 가지고 내 건물을 이제 짓는다. 이걸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죠. 내 땅이고 내 돈이고 내 건물 짓는 거. 근데 이거 자유권은 아니죠. 안 지을 자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짓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지을 자유는 건축할 자유는 제한을 받죠. 그게 바로 자유의 제한인데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 허가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권한은 일종의 기속행위라고 해서 건축법상 요건에 부합하면은 미리 법으로 이제 공개해 놓은 그 일정한 수수료만 내면은요, 누구한테나 허가를 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허가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해주면은 그러면 시장 상대로 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법치주의의 핵심 골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경기도 아수라시에서는 아수라 시장 마기놈이 있을 때 말이죠. 허가권을 별도로 돈을 받고 이놈 전현한테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고죠. 법이 정한 수수료 말고요. 별도로 큰 돈을 안 내면 허가를 안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큰 돈 별도로 주면 허가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허가권을 팔아 처먹었다는 게 본질입니다. 지금. 그렇죠? 허가권을 판 돈을 아수라 시장 마이가 지가 직접 꿀꺽 받아 처먹으면 그게 바로 보통 이거 뇌물죄가 되는 거고요. 아수라 시장 마기는 1원도 안 받고요. 사탕 한 개도 안 처먹었고요. 지가 지정하는 놈한테 주도록 해서 그래서 그 시장 마기놈이 시키는 대로 허가권 사는 값을 다른 윤놈한테 줬다면은 그게 바로 제3자 뇌물죄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허가해 주는 거는 시장이 적법한 권한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거 팔면 안 되는데 뒷돈 받고 팔았다는 게 그게 바로 흉측한 범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정청탁이라는 겁니다. 부정청탁. 그런데 주인을 상대로 주인이 아니고 국민 아닙니까?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 앞에서 말이죠. 지는 1원도 안 처먹었다. 사탕 한 개도 받아 처먹은 거 없다. 내 권한을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행사했다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 계속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안고 아닙니까? 공무원 직무를 돈 받고 팔면 안 되는 거 이걸 불가 매수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뇌물죄의 보호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판사는 판결을 하는 공무원 즉 무슨 아닙니까?
아수라 법원에 아수라 판사 마기 때는 법대로 판결 안 하고 돈 따라 판결문 찍어서 판결문을 팔아쳐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본질 아닙니까? 예, 비타박스 들고 아수라 판사 마귀한테 들락날락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비타박스 상자에는 말이죠, 늙은 할망구 사진 있는 그 종이 쪼가리 가득 채우면 딱 1억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그 8번이나 들락날락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아수라 국회, 아수라 의원 마기 때는 말이죠, 주인인 국민을 싹 배신해버렸죠. 아수라 도적 마기 때 숨겨주고 비호하느라고 지금 날밤을 새고 있는데 저것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주인 따르지 않고 돈을 따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수라 시장 마기가 허가권 팔아서 도적질한 그 돈, 그거 새끼 도적 마기 때 시켜갖고 말이죠, 저수지를 여기저기 지금 크게 파놓고는 그 도적질한 돈을 저수지에 이제 꽁꽁 그 물속에 숨겨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수라 의원 마기 때, 아수라 판사 마기 때 저것들을 돈으로 채운 저수지에 물에 푹 담가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것들이 저런 아수라 판사 마기질, 아수라 의원 마기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깡패가 말이죠, 왜 치돈을 아수라 마기한테 쓰겠습니까? 예? 저수지에 훔쳐두었던 그 돈 세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것들 모조리 그냥 한 방에 확 썰어버리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혁명이 일어나야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에 따라 헌법과 법이 시키는 대로 저것들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또 모든 충신 검사님들 감사하고 응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도적 마기 때 저거 모조리 분리수거 소각 처리하고, 예? 도적질 당한 돈 모조리 환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